안녕하세요. 고품격 주식수다의 발빠른 시황 이서구입니다. 오늘 설 연휴를 앞두고 마지막 거래일이었고요. 그리고 아주 때맞춰서 좀 특별한 날이었죠. 옵션 마감일이었는데 아주 양호하게 끝났습니다. 변동성, 장중 변동성은 나름대로 있긴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화면에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 3100포인트에 딱 끝났어요. 코스닥 지수도 964, 약간 양봉의 흐름인데 박스권 또 한가운데에 또 놓여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마감했죠. 그러면서 제자리 또 갖다 놨습니다. 즉 주요 주체들은 옵션 만기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나쁘게 보이지도 않고, 연휴 동안 해외 쪽에서도 그렇게까지 나쁜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중국 증시 상승이 영향이 아주 컸어요. 중국 증시는 일주일 쉬죠. 춘절이라고 해서 뭐 같은 맥락입니다. 설날, 우리나라의 설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박스권 상단을 두드리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중국에서. 그래서 나름대로 강한 모습을 주변 증시와 함께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미국 증시 혼조세로 마감해가지고 나름 뭐 이렇게 흔들리긴 했는데, 주변 증시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와 연동된 환율 하락, 원달러 환율의 하락, 그로 인해서 외국인이 나쁘지 않게 매물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수급 동향 한번 보시죠. 장 초반 약간 상승 출발하다가 뭐 보합선이에요. 쭉 밀려 내려왔다가 쭉 올려붙여서 끝납니다. 동시호가에서 밀렸는데 외국인이 장 초반에 뭐 애매하게 매매하다가 계속 매수해서 7,500억 오랜만에 매수했습니다. 선물도 5,700억 매수. 뭐 기관이야, 얘네들이 땡기니까 그냥 특히 금융투자, 뭐 얘네들 아싸 어저께까지 매수한 거 매도. 연기금 아싸 올라와? 우리 어차피 비중 줄 건데 좋았어, 매도. 그 정도의 흐름이에요. 외국인이 만기일날 매수해서 끌어올렸다라는 것은 나름대로는 긍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휴일 동안에 미국 증시와 뭐 주변 증시 상황,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섣불리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연휴가 지나고 나서의 예상을 섣불리 하기는 힘들지만은 주요 매체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 최소한 중립 아니겠어? 라는 생각의 움직임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우리 회원 여러분들과 주린이 여러분들 마음 편히 설 명절 지내세요.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쁘게 뭐 푹 떨어져서 저 아래 가서 있을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어떤 종목들이 이슈, 가장 궁금한가 좀 알아봤는데요. 역시 자동차주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네요. 화두입니다.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두 종목인데 현대차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현대차의 상승이 눈에 띄었죠. 현대차 3.6%, 기아차 1.7%의 상승인데 현대차가 강한 이유가 있었을까?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요. 뭐 애플카 그걸로 인해서 올라오긴 했는데 애플이랑 협업 안 해도 돼. 다른 회사가 또 협업 중인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가 이만큼 기술력이 있어서 대접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어제 제가 레포트로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효과가 나타나면서 지금은 박스권 하단부, 제가 박스권이라는 게요, 이게 그냥 이렇게 선 그어놓고 이런 건 아니에요. 다 분석 결과 이 정도 선이면 더 이상 안 떨어질 가격권, 이렇게 한 거거든요. 예, 말씀드렸죠. 23만원 권역 아랫단, 뭐 여기에서는 매수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상대적으로 그동안 약화됐었던 현대차 오늘 3.5% 상승을 했고, 기아차 오늘 상승 마감했는데 상대적으로 좀 현대차보다는 약하죠. 하지만
박스권 아래권역이라는 점. 기아차도 약간 같은 맥락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뉴스 살펴볼까요?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 뉴스 안에 보시면은 어제 실적 발표 IR이 있었죠. 그래서 뉴스 보면은 애플 쇼크는 없다. 기아차, 현대차 목표가 올린 증권가. 이러한 뉴스. 그리고 어제 이 실적 발표 나쁘지 않다 그랬죠. 그런 점에서 긍정적이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현대차보다 쌉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렇게 많이 올라왔었던 원인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싸요. 다른 자동차 회사에 비해서. 그리고 앞으로 실적 개선치도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 점으로 보면은 기아차도 여전히 같은 맥락으로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고, 자동차 관련해서 앞으로 또 이슈가 생겨서 간다면 기아차가 더 탄력성이 있을 거예요. 이런 점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들고 계시는 삼성전자, 또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예, 오늘 하락했습니다. 지수와 좀 별다르게 움직이죠. 제가 이 부분도 어저께 말씀드렸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공매도가 없으니까 외국인이 더 매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더군다나 오늘 만기를 앞두고 해지를 걸 수 있는 게 없어요. 공매도를 해서 어느 정도 해지를 걸어놓고 선물 옵션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선물 옵션 포지션 짜면서 삼성전자 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뭐 주변 요건은 다 좋습니다. 반도체 가격 여전히 괜찮고요. 그리고 뉴스 한번 살펴보죠. 삼성전자 뉴스. 지난해 4분기 미국 시장에서 삼성, 애플만 성장세. 이거는 휴대폰 관련이고요. 없습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악재. 악재가 있다면 TSMC가 대만이죠. 비메모리 1위. 미국에 이어 일본과 연합전선. 삼성은 리더십 공백의 발목. 이게 악재라면 이게 악재인데 이거 악재 아니에요. 이걸로 인해서 악재였다면 이런 거 신경 쓰지 말아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고요. 당분간은 정말 박스권 안에서만 움직일 겁니다. 삼성전자야말로. 제가 보기에는요, 공매도 때문에 얘가 못 올라간다? 공매도가 지금 없습니까? 있습니까? 반대로 공매도가 없으니까 외국인이 계속 실물을 매도 때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라리 공매도가 풀리면은 얘는 외국인이 매수할 것 같아요. 매수하면서 올려붙일 가능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LG화학이 하락했어요. LG화학. 장중에는 좀 더 많이 하락했었는데 LG화학이 1.3% 하락했어요. 먼저 이거 차트부터 볼까요? 4%까지 하락했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지금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뉴스에는 아직 안 나온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일부 언론에서 조금씩 얘기는 나옵니다. LG화학 별다른 악재 없습니다. 그죠? 오늘. 그런데 LG화학 같은 경우 지금 현대차의 코나 전기차 배터리 문제가 있었죠. 화재 문제. 예, 지금 엠바고로 묶였던 것이 어느 한 언론에서 내보냈습니다. 국토부와 지금 조사를 했는데 코나 현대차의 배터리 부분에 문제가 없다. LG에서는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사에서 불타지 않은 배터리가 남아 있었던 차에서 배터리를 조사해 보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특히 뭘로? 분리막 쪽에서. 이 분리막 부분은 제가 잠시 후 이서구의 고품격 주식 수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LG화학이
오늘 장중에 하락했습니다. 그거 다 배상해 주려면은요, 크게는 4조까지도 들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2조에서 4조. 악재죠. 반대로 SK 이노베이션은 오늘 상승인데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오늘 밤에 미국에서 소송 결과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LG화학은 떨어지고 SK 이노베이션이 올라갔다. 이건 의미 있게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오늘 특징주로 카카오가 있었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가 바로 이겁니다. 카카오. 오늘 6%나 상승했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2% 상승했거든요. 증권가 더 간다. 즉 기관에서 레포트 목표가를 써냈는데 50만원 더 올라간다. 더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저는요. 네이버보다는요. 네이버보다는 성장성 면에서 카카오가 더 점수를 주고 싶어요. 지금 딱 21선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유 뉴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찾아놓은 뉴스 한번 보죠. 톡 비즈 부분의 성장, 신사업 수익화 등 상승 여력 충분하다. 50만원 넘게 지금 쓰고 있어요. 지금 50만원 가까이 왔는데 더 올라갈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실적 기대도 크고요. IPO 기대도 있죠. 자회사, 상장 기대도 있어요. 지금 제가 이 카카오를 네이버보다 좋게 보는 것이요. 같이 신성장 사업 해요. 하기는. 근데 실제로 돈 되는 사업을 골라서 하는 것이 카카오예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카카오에 저는 점수를 더 주는데 네이버 잠시 같이 비교해서 한번 보죠. 카카오 전 고점 뚫고 올라갑니다. 네이버 약간 미진하죠. 카카오에 좀 더 힘을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오늘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종목 바이넥스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넥스 오늘 급등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도 코로나 백신 개발을 했죠. 그래서 전 국민이 맞춘다 이러고 있고 해외에서는 별로 신뢰를 안 하는데 친미 성격이 아닌 국가에서는 수입해서 쓰고 있죠. 계약도 했고. 그런데 그 러시아의 코로나 백신을 우리나라의 바이넥스와 이수 앱치스가 위탁 생산을 맡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스푸트니크 V 백신이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상승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대를 안 해도 기대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추가 상승 시에는 이 종목은 좀 매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마지막으로 LG전자 박스권 하단에서는 매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 하단부입니다 해서 며칠 전에도 매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왜 올라갔느냐?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결국에는요. 가전 부분의 성장성 올해 더 지속될 거다 라는 부분, 그리고 전장 부품 바로 이 부분인데 설 연휴에도 LG전자의 전기차 모터 생산 라인은 계속 돌릴 거다. 그만큼 일손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다라는 거죠. 그럼 가전에서 돈을 벌고 성장성은 전장 부품 쪽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박스권 상단에서는 한번 팔아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저점 매수 구간으로 삼으셔도 될 것 같네요. 제가 말 빠르게 그리고 발 빠르게 오늘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하시고요. 설 연휴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또 밤중에 나스닥 미국 시장 보고 새벽에 일어나서 또 보고 하십니다. 절대 그러실 필요 없어요. 매매 못하잖아요. 주식하시는 분들 아주 그냥 인상 찌푸리고 설 명절 지내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러지 마세요. 신경 딱 끊고요. 어쩔 거야 이 생각을 하시고 일요일날 저녁에 그제서야 한번 펼쳐보세요. 그래야 가족도 편하고요.
돈 왜 법니까? 우리가 돈 벌어서, 주식으로 돈 벌어서 가족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식을 하잖아요. 그런 점을 꼭 기억하시고 설 명절은 웃는 얼굴로 모든 주식 걱정 딱 끊고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발빠른 시황 여기서 마무리 짓게요. 잠시 후에 고품격 주식 수다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